오늘 발표를 맡게 된 아이디어스코프의 강주미 작가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나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직장 생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39살 10개월 됐을 때 10년 차인데 근데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39살 정도 됐으면 내가 누군지는 좀 알아야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현타가 왔던 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연차가 쌓이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어디로 빠지는 느낌? 그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마흔을 앞두고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된 계기는 뭔가 열심히 하면 마흔이 되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멈추고 나서 제가 여행을 가면서 제 책 쓰기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 부제가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인생의 방향을 찾아 떠난 100일간의 북유럽 여행. 여행기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여행기 아니고요. 여행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 책으로 출간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뭐를 배웠나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았던 건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록하지 않으면 휘발된다? 근데 제가 이 여행기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 때문에 여행에서 뭘 느끼고 뭘 얻었고 뭐가 좀 부족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 기록 덕분에 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무작정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뭐라도 하나 잘하는 거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변화를 제가 맡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게 두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책부터는 작년 2024년 9월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 그 작년 2023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 해 다음에 이렇게 책을 쓰게 되는 게 제 책의 루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뭘 잘하는지 좀 알아갔던 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실전에서 응용을 어떻게 했고 응용하면서 제가 정체성을 찾아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세 번째 책은 이건 지금 제가 기획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매년 책을 내고 그 책을 내는 소재는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되게 웃긴 게 매년 뭐 어떤 걸 기획할 때 이거 내년에 책을 이렇게 내야지 하고 파일럿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그리고 나선 거기서 잘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내년에 책으로 냅니다. 그런 것들이 제 루틴이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책을 내서 제가 뭐가 달라졌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 확장된 것 같아요. 요새 엔잡러의 시대잖아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갖고 있죠, 정체성과. 근데 저는 책을 통해서 무한대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책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작년 3월에서 4월쯤에 주재원 와이프 레시피 책을 출판했고 저는 책 내용을 다 쓰고 나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 책 제목이 노출이 잘 될까를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독자에게 처음 다가가는 글이 책 제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책을 구매하게 되면 계속 우리는 책 제목과 책 표지 디자인이랑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썼던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 최창희 코치님이 챗 GPT를 잘 쓰는 법도 되게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주재원 와이프 아니면 주재원 배우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해시태그, 키워드는 뭐야? 그랬더니 챗 GPT가 1위를 레시피를 알려주더라고요. 해외에서 음식을 잘 해서 먹여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시피가 많이 검색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근데 내 책은, 무슨 요리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해외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레시피로 해야겠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주재원 와이프 레시피라는 타이틀이 제 책 제목이 됐어요. 이렇게 제목을 다 짓고 나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책 제목 앞에 보면은 더 나은 해외 생활 준비를 위한 하고 이렇게 부제가 또 붙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영감을 준 김현정 작가님의 아이디어였는데, 발리야 고맙다. 발리 한 달 살기 책 여기 최창희 코치님이랑 같이 쓰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주제원 검색하다 보니까 주제원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준비예요. 무조건 준비는 넣으셔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준비를 이 레시피랑 어떻게 넣지? 계속 또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부제를 정해야겠다 해서 더 나은 해외 생활 준비를 위한 주제원 와이프 레시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구글 검색창에서 잘 검색이 되게끔 책 제목을 잘 지어놨더니 이렇게 주제원 검색하면 제 책이 계속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큰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출판하고 계속 꾸준히 잘 팔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한 3, 4개월 있다가는 조금 팔리긴 팔리지만 책 판매 지수가 살짝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좀 용기를 갖고 홍보를 해야겠다 싶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 책 주제원 와이프 레시피 관련 인스타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 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주제원 와이프들이 공감할 만한 릴스를 계속 만들었고 또 요즘에는 이 스레드가 되게 치밀하게 키워드랑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 스레드를 한 2달 열심히 하면서 출판한 이래로 제일 많이 판매량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내셨다면 내 책 내용과 이런 상관없이 좀 부끄러워하시는 작가님들이 많고 홍보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셨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책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채창희 대표님이랑 쓴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책을 쓸 때는 뭐가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는데, 그래도 쓰고 나서 생각보다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일상에 핸드폰 제 사진인데, 제가 없어요. 제 일상에는 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책 쓰기를 하고 제가 작년에 북토크를 하고 나서부터 제 일상을 조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커졌고 이제 회사 생활 말고 다른 생활을 좀 더 즐겨보고 싶다 생각이 많이 커졌습니다. 제가 애가 셋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 일에 애 셋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또 아프신 엄마도 계시고 그런 일상을 이제 좀 탈피해보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근데 나도 좀 찾고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리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다른 삶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회사를 퇴사한 상태고요. 퇴사 후에 사업자도 내고 이제 인스타도 조금씩 키워가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신감이 없었던 그냥 팀장으로만 살아가는 그냥 회사에서만 무조건 성장하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 삶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제 제 인생에 대한 비전도 좀 생기고 꾸준한 글쓰기도 지금은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책을 저도 써보고 싶어서 에세이도 준비하고 있고요. 제 이야기도 다른 사람한테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가장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이 제일 컸다면 지금은 제 인생에 대한 얘기도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고 더 큰 꿈을 꾸게 해줄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또 다른 인생에 대한 꿈을 계속 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저한테는 책 쓰기가 큰 동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리더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쓴 책이 여러분의 이름을 더 알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마 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책을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책이 얼마나 더 강력한 브랜딩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럼 반대로 책을 내서 유명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초보운전 이야기를 주제로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제가 이제 차별성 있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주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내용으로 책을 쓴다고 하셨을 때 도대체 초보 운전이 무슨 브랜딩이 되겠냐, 왜 그 주제로 책을 쓰려고 하느냐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도전과 성장으로 연결을 시켜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낸 후에는 정말 많은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 도로교통공단 매거진에 인터뷰를 해서 실리기도 했고, 라디오에 출연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삼성 클래스에 외부 출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리더인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쌓을 수가 있었고, 그 발판에는 책 출간이 첫 시작이었어요. 작가를 넘어서 지금은 강사, 그다음에 자기계발 크리에이터로 영역을 넓히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 같은 경우는 초보 운전이랑 에피소드를 겉에 포장지 삼아 그 안에 이제 성장 에세이처럼 인생의 성장을 넣은 내용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단순하게 책을 출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책을 기획하시면 정말 브랜딩 도구로서 더 좋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어떻게 보면 가장 두꺼운 명함이라고 하잖아요. 책을 읽음으로써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독자분한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 전략을 위해서 책을 쓰려고 하면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단어로 정리를 해봤어요. 주제와 메시지 읽어서 어떤 주제로 갈지,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싶을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운전 강사가 되고 싶어서 책을 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쓸 수 있는 차별적인 에피소드가 운전이라서 그랬던 거고, 저는 뭔가 성장, 도전, 자기계발 이런 키워드로 저를 어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초보운전이란 에피소드를 포장지를 삼아서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쓸 수 있는 차별적인 이야기를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찾으셔서 그 두 개를 연결하시면서 책을 기획을 하셨으면 나중에 활용하시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들은 내가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활동, 온오프라인 활동이라던가 이걸 콘텐츠로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을 짜고선 집필을 하시고 출간 후에 바로 그 이어서 활동을 하시면 조금 더 부스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으로서 이 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책을 기반으로 한 강의 같은 것으로 이제 확장을 하실 수도 있겠고, 책의 주제를 생각을 하셔서 그 책의 주제를 어떻게 SNS로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을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독자들한테 그 후속 콘텐츠를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나를 어필하면 좋을지, 아니면 책에서의 그 표면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책 뒤의 이야기, 책 뒤의 이야기는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겠죠? 그런 걸 계속 뭐 일상이라든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라든지 그 후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SNS에 많이 올려주시면서 독자분들과 뭔가 인간적인 매력을 더 쌓으면 쌓을수록 브랜딩이 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기획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얻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책을 출간을 할 때도 그런 목적 때문에 출간을 하기도 했지만 책을 출간하고 나서 제 직업이 정말 많아졌어요. 처음 시작점은 바로 위너 책 쓰기. 예, 책을 출간하고 이유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쓰고 여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책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릴스 영상 같은 경우도 조금 만들어 보실 수 있겠고, 독자 참여 이벤트 같은 거, 특히 저자분이 직접 하는 이벤트라면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많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독자분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정말 강력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함혜영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출판사 투고 성공하기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 처음에는 7개월 만에 미국 교사 되다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한 달 살기라는 책을 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한 달 살기는 제가 겨울방학 동안 하와이 한 달 살기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와이 한 달 살기 팁과 저의 경험들을 수필 형식으로 적은 그런 책입니다. 투고를 하게 된 계기는 전자책을 제가 내게 되면은 좀 더 인세도 높고, 그런데 또 제가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임신을 해서 좀 있으면 아기도 나오고 하는데 편집할 시간도 없고, 이번에는 투고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고를 했는데 초반에 판매 순위가 교보문고에서 상위권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투고했던 과정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일단 서점에서 여행사 출판사들을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본 다음에 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고를 할 때 알아둘 점이 있는데요. 일단 나만의 특색이 있는 책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단순한 하와이 여행 안내서가 아니라 하와이 한 달 살기 팁이 담긴 책. 그냥 하와이 여행 안내서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달 살기 팁이 담긴 책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하와이 여행책 하면은 그 안에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나 뭐 맛집 정보 이렇게 정보 위주로만 나와 있는데 제 책은 제 여행 경험을 담은 수필 형식의 스토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특색이 있는 책이 된 거예요. 투고 요령은 일단 한 달 살기 도서를 출간한 출판사를 찾았어요. 내가 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출판한 출판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살기 책을 낼 건데 그거와 관련 없는 학술적인 책을 내는 그런 출판사들은 전혀 제 책에 관심이 없겠죠. 서점에 가서 책을 찾을 때 여행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딱 눈에 띄었던 책이 한 달 살기 책이 있었어요. 이제 해외에서 한 달 살기 책을 낸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그 출판사에다가 책 그 제목이랑 해서 보냈는데 마침 그 출판사에서 우리가 지금 해외 한 달 살기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하와이 한 달 살기도 필요했다. 근데 제가 투고를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제안서를 보내자마자 며칠 안에 연락이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나의 책과 성격이 맞는 출판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메일 제목을 눈에 띄게. 그러니까 이메일이 되게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 없어 보이는 그런 제목들은 열어보지도 않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들 중에 딱 눈에 띌 수 있게 적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하와이 한 달 살기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의 제안서는 책의 특별한 점을 보여주는 제안서로 어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만의 특색이 있는 점을 그 제안서에다가 꼼꼼하게 다 담아야 돼요. 내 책에만 이런 내용이 있고 내 책을 봐야지만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점을 잘 어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고라는 것을 가상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뷰를 보러 갔을 때 면접관들이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한 점이 있어야 이 사람을 뽑아주지, 이 사람이나 다 똑같으면은 안 뽑죠. 내 책에 다른 책들과 다른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식은 깔끔하면서 임팩트 있게 어떤 독자들이 읽을 건지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알찬 목차와 프롤로그가 중요하다. 일단 목차가 그 책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목차를 알차게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거를 프롤로그에 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잘 쓰면 책이 내용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롤로그를 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브랜딩하고 뭐 홍보하고 하는 방법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책 속의 정보를 영상과 다양한 사진으로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독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근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추가 수익을 낼 수는 없을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렇다,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온라인 교육 시장은 지금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밀가루쌤 영어라는 온라인 영어 교육 사이트를 런칭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영상 편집, 온라인 마케팅까지 전부 하나하나 혼자 공부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2021년에 추가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777 영어학습지라는 성인 영어학습지 사이트였어요. 그렇게 운영하면서 작년에 법인 사업자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사가 될 수 있는 4가지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첫 번째, 언어예요. 외국어를 잘하나요? 그러면 그 지식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유튜브. 쇼츠 만드는 법, 영상 제작, 편집 등등 무궁무진한 잠재성이 있어요. 책 쓰기. 책을 쓰는 경험이나 방법을 강의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네 번째,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광고, 기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강의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타로, 온라인 강의 사이트, 부동산, 주식, 동화 만드는 법 등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온라인 강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단계, 5단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제 선정이죠. 강의를 할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요. 본인의 전문성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두 번째, 타겟층 분석. 초보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분석을 해야겠죠. 세 번째, 자료 구성. 핵심 메시지가 명확한 슬라이드 등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강의 촬영. 화면 캡처 방식의 캠타시아를 이용하거나 와컴 태블릿에 판서할 수 있는 아이캔 노트. 좀 더 전문적인 강의를 위해서 전자칠판을 구매할 수 있다면 전자칠판에서 강의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사이트 구축이에요. 클래스 101 같은 강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방에 같이 쉐어하면서 사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가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 지식, 열정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겠죠. 저 역시 처음에는 두려움과 고민이 많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행하였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왜 아마존 출판인가 했을 때 이너책 쓰기에 11기에 참가하셨던 삼성전자에서 한 30년 일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반도체 스쿨이라는 책을 아마존에서 먼저 출간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출간을 하시면서 이게 IT 분야 1위가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겸임 교수로도 활동하시고 더 전문성을 넓히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는데 아마존 출판이라는 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작년에 위너책 쓰기 참가한 작가님하고 같이 제가 운영하는 스토리이너 컴퍼니에서 출간을 하셨는데 이번에 번역가님이랑 같이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된 거예요. 출판 단계를 이제 5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킨들에서 계정을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기에 이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책 원고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러고 책 표지를 만드시고 전자책을 제작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킨들 사이트에 내 책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책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마케팅이잖아요. 이걸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계정 생성은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계정 생성을 하시면 여기 크리에이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에는 나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오리지널 컨텐츠를 작업을 하시고 번역 작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책의 파일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워드 문서를 그대로 올리셔도 괜찮아요. 조금 깔끔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EPUB 파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KPF라고 해서 킨들 크리에이트를 이용하면 그냥 전자책 포맷으로 바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국어 책은 못 올라가요. 한국어는 아직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영어 외에 프랑스어나 가십역의 언어를 지원해주긴 하거든요. 그 언어 안에서 책을 만드셔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출판 시에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테스트 삼아서 일단 첫 책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책이 영어권 독자들에게 팔릴 만한 책일까? 이걸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책이 알려지면서 처음 책도 알려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안내사항은 펜글라이터 카페에 오시면 지금까지는 주로 공지하고 이런 걸로 활용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여기 오시면 다양한 소식들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위너책 쓰기 작가님들을 위해서 작가 커뮤니티 위너스 일기를 모집하려고 해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책 홍보잖아요. 근데 서로를 조금 도와주시면 책 홍보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서로의 책을 리뷰해주면서 홍보를 도와주는 모임을 하나 소규모로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위너스 일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